네, 우리가 잘 몰랐던 다양한 잡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노동잡설. 그동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우리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 많은 노동자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을 모셨거든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최한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노무사라는 직업이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근로자와 직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뭐 해결해주는 혹은 해고, 네. 임금체벌, 부당대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을 응원하는 노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대리하거나 또 같이 함께 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다양한 노동자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의 다들 고충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좀 대변해주고 또 대변뿐만 아니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노무사님들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분들 또는 때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그런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나 또는 고충들을 상담하고 그런 거를 노동법이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들을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터에서 발생하는 내밀한 일들이라든지 이 경험들을 조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요, 뭐 개인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속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이었으면 하는데요. 네, 보통의 노무사님들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사무소 형태처럼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시고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데 반해서 저는 조금 반공공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노동자들을 기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리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이제 월급으로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을 또 지원하신다고 하던데요? 제가 조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일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 안에서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와 스마트허브,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안산이라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 비율이 98%입니다. 2만 3천여 개 기업 중에서 98%가 50인 미만 기업이거든요.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자들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일을 해야 될 정도로 바쁜 하루를 살고 있고 인사 부서나 인사 담당자가 있는 곳이 굉장히 찾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호흡하고 노동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회 인사 담당자의 역할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업장에서부터 노무사가 관여해서 이 근로자와 함께 대립과 혹시 앞으로에 있을 충돌을 미리 예방해 주기 때문에 더욱더 원활하게 사업장 운영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같이 함께 호흡하는 기업도 그렇고 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재직 노동자분들도 가끔 감사하다 또는 굉장히 훨씬 마음이 후련해졌다, 갈등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한솔 노무사님께서 연차가 거의 10년 정도 됐다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노무사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로 13년 차, 14년 차 이렇게 노무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서울에서 큰 아주 유명한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응급실에 있는 의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또는 어떤 회사의 문제든 다 결과적으로 터진 다음에 그걸 봉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안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맡고 계신 네. 우리 박재철 센터장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보니 한번 처음부터 노동의 시작부터 또는 노동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사업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고민이 딱 해소가 되니까 네. 제가 과감하게 한 달 만에 다 정리하고 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네. 노동의 결과로 또는 일터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더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뭐 네. 갈등 해결, 기타 등등 예방 관련된 일들을 해주셨을 텐데 좀 일하셨던 경험, 많은 고민들, 고충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노동자분들에게? 아무래도 상담의 어떤 통계를 보면 어찌됐든 지금 가장 많은 상담은 임금체불이거든요. 우리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네.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받고 있는데 네. 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때 돈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약속한 금액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 약속한 금액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약속한 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안산 시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60만 도시 2개 정도 되는 100만 도시라고 했을 때 임금 체불액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액수로 치면 몇 억? 몇 억, 그쵸? 네. 보통 그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490억 정도 됩니다. 490억이요? 예. 몇 억이 아니네요. 몇 억이 아니고요. 한 동네에서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임금체불의 규모가 2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신고가 안 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까지 한다면 2조를 훨씬 뛰어넘을 텐데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더 적나요? 훨씬 적습니다. 2조 규모면 뭐 일본은 한 100억, 200억 정도 된다고 볼까요? 체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임금 체불이 많습니다. 노동을 해서 임금이 아무래도 가장 큰 동기부여의 수단인데 그 임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일터의 현실이 있다면 누가 노동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이 가장 고충이 큰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마지막 급여를 못 받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도 했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받는 건가요, 결국? 특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우리 프리랜서 또는 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 밖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산업의 변화도 있겠고 지금 우리가 일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한 디지털화되고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을 제공받는 그런 형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껴안을 수 있는 노동자의 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노동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계속 노동법 바깥에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임금 체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나 들어갈 때 어떤 부분을 좀 챙기고 체크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작은 소망이 있다면 노동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저희 센터와 같이 지역에 있는 센터들이 다양한 노동 법률이나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일터에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흔히 꼽는 근로계약,
또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휴가나 휴일, 근로 시간 또는 산업재해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일터나 대학교를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가게 될 일터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이 적용이 되고 어떤 노동법들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많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활용하셔서 노동법 교육이나 노동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지원들을 알고 일터에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지원을 또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사업장과 좀 미리 소통하시면서 변화된 좋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하고 소통을 지금 6년째? 9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네. 9년째 그 호흡을 하면서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업장의 노동 조건이나 사정들을 많이 깊숙이 알게 되었고 또 소통도 많아지게 되면서 기본적인 노동법은 다 지키는 사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업장들이 한 200개 사업장 정도가 되고 네. 거의 매일같이 단톡방을 통해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1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노동 조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경기도 최초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을 하면 그 출연에 대해서 정부나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자의 복지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한 사람당 30만 원을 출연합니다. 출연을 하면 그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은 추석에 40만 원, 설날에 40만 원 이렇게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금 더 훨씬 더 상향된 노동 조건을 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30만 원만 내지만 네. 40 내면 80이잖아요. 네. 나머지 차익인 50을 안산과 정부가 네. 네. 지원해주는. 네, 맞습니다. 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런 사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형태로 사실 2019년부터 이 지원이 확대되면서 네.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오.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냐하면 그 기금을 운영하려면 저희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35개 기업인데 이 35개 기업을 전부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또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무국을 차리거나 또는 이런 일들을 집행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이 확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충청남도나 아니면 경기도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경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이런 기업들의 선한 노력들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일들이 조금씩 확산되는 데 있어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가 조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네. 또 우리 재직 노동자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시거든요. 네. 추석과 설날에 적어도 빈손으로 두둑하게. 집에 가진 않고 떡값 챙겨서. 네, 복지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거는 기업도 좋은 거고 네. 노동자분들도 좋은 거고 네, 네. 모두가 좋은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수도권으로 또 몰릴 일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도 그만한 복지와 대우를 해주는데 네. 굳이 그렇게 갈 대기업만 선호하고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정확하신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의 제1 목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지불 능력이나 여러 환경의 영향 때문에 복지나 임금 또는 여러 노동 조건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에서 지원함으로써 또는 지역에서 지원함으로써 재직 노동자들의 이 조건도 높여주고 네. 조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계획 어떻게 되실까요? 처음에 안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오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네. 노동의 시작 그리고 노동의 문제들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들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통 질문인데요. 네. 최한솔 노무사님에게 노동이란?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노동이 제 삶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을 좀 부단히 하는 것 같아요. 제 건강이나 여러 균형이 깨지는 형태는 아니어야 되겠지만 네. 끊임없이 제가 노동을 하면서 배우는 어떤 다른 이웃 노동자들에 대한 경외심 또는 존중감이 제 생활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하고 그게 완전히 분리돼서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는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라 어렵네요. 근데 이런 마인드가 네.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할 때 균형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일을 하면서 내가 또 힐링이 되고 네.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만족감으로 인해 정말 즐거이 일할 때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가장 최적의 네. 그 노동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고 잘할 수 있고 네. 열심히 하고 싶은 네. 노동이라서 즐겁게 즐겁게 하고 있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이게 또 저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노동자분들도 네. 특히나 안산시의 노동자분들과 또 중소기업 네. 담당해주시는 사업장 대표님들도 네. 더욱더 즐거이 일하시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노동잡설에서는요, 우리 최한솔 노무사님과 함께 노동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노동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